자, 오늘은 수원 특강 제3의 지수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번호를 쓰죠. 자, 그러면 이 지수함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지수함수는요, 함수의 관계식이요, 이렇게 됩니다. y는 a의 x제곱. 자, 이거를 학생들이 y는 x의 2제곱, y는 x의 3제곱, 이 거듭제곱 있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2차 함수, 이거는 3차 함수잖아요. 자, 우리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들 때 이제 당연히 지수 함수를 배우게 되면은 함수를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우리가 1학년 때 이게 다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동시에 될 거예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됐을 때 우리는 관계식을 이렇게 쓰게 돼요. 이런 식으로. 뭐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가 1차 함수가 뭐 3x 플러스 2다. 이런 관계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를 이제 상수, 여기를 우리가 x와 y를 우리가 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어렸을 때 함수 처음 배웠을 때 이렇게 마술상자 만들었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규칙이 뭔가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 들어온 거에다가 3을 곱하고 2를 더해서 이렇게 나가더라. 그걸 우리가 y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x와 y가 우리가 변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듯이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들면 변수 x의 지수가 되는 게 지수함수입니다. 여기는요, 그냥 여기가 들어가서 2차 함수가 될 뿐이죠. 여기가 정의역의 값에 따른 변수가 되니까 얘는 3차 함수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거듭제곱 모양이라고 해서 이거를 다 같은 걸로 생각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변수가 되는 거야? 지수가 변수가 되고 얘는 상수입니다. 문제에서 고정으로 주어져요.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 x에서 y로 가는 지수함수는요, 아까 우리가 로그를 배울 때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밑과 진수의 범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수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건에서 하냐? 이 밑이요, 0보다 크고 1이 아닌 조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밑은 전부 다 0보다 크고 1이 아니죠. 로그에서도 그렇고. 이따가 로그 함수도 아마 똑같은 조건의 밑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닌 숫자인 함수, 그리고 변수가 이 지수가 x가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 지수함수의 특징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 a가 이렇게 되니까 둘로 나눕니다. 자, a가 0보다 큰데 1이 아니니까 이렇게 돼서 a의 범위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지수함수를 배울 때는 a의 범위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눠져서 배우는데, 첫 번째 a가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둘로 나눠서 지수함수를 배우게 돼요. 이렇게 되는 함수를 우리가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단조, 감소인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그래프는 단조, 증가의 그래프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단조 감소와 단조 증가라는 건 작년에 고1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1대1 함수를 이야기할 때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 그리고 또 역함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 할 때 나왔던 사항입니다. 앞에 증가하고 감소는 이해가 되는데 단조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여기를 봤더니 부분적으로 감소가 되죠. 이러면 복잡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증가하는 게 이렇게 증가하는 각도가 약간 다르지만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는 부분이 없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면 우리는 단조롭게 증가해서 단조 증가,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단조 감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지수 함수가 바로 a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 범위 안에서요,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우리가 따져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따져보는데 y는 a의 x의 그래프인데 얘는요 단조 감소의 그래프인데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점점점 한 건 뭐냐면 자 x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끝없이 x축이 가까이 가지만 영원히 x축과 만나지는 않는 점근선입니다. 자 이것은 고1 과정에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점근선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a 값에 상관없이 x가 0이 집어넣으면 a의 0제곱이잖아요. 항상 1을 지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래프 단조 감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조 증가는 자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밑이 1보다 큰 숫자의 모양은 얘는 또 이렇게 그려지네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x가 0이면 1이죠. 여기를 꼭 통과하면서 모든 지수함수는 이 점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점근선을 x축으로 갖고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그래프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자 2단계 자 똑같이 단조 증가인데 y는 2의 x제곱과 y는 3의 x제곱 다시 말해서 이제 밑길이 이렇게 숫자가 차별화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죠. 일단은 둘 다 1보다 크니까 단조 증가이면서 여기는 2를 통과하고 점근선은 x축이 되는 스타일일 겁니다. 2의 x를 한번 그려본다고 가정하죠.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3의 x는 2의 x에 비해서 어떤 모양으로 그려질까요? 이게 일일이 외우는 게 귀찮으면요. 여기 요령을 가르쳐 줄게요. 여기 한 1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x가 1인 지점에서 여기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요. x가 1일 때 y는 3이니까 얘보다 높은 여기 이쯤이 한 3이라고 할까요? 여기와 여기를 통과하는 그러한 곡선이 될 거예요. 따라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고 대신에 이 밑은 더 밑으로 가서 점근선으로 접근하게 되는 이런 모양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가 숫자가 크면 클수록 y축에 더 붙지만 여기는 x축으로 더 붙는구나.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할까요? 단조 감소도 숫자들이 변하면 미세 숫자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y는 2분의 1의 x제곱 자 0과 1 사이에 있는 밑을 가진 지수함수입니다. y는 3분의 1의 x제곱 그리고 나서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려보죠. 단조 감소라고 했어요. 얘를 기준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당연히 2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면서 점근선이 x축이 되도록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3분의 1이면 어떻게 할까요? 얘도 아무데나 1이 편할 것 같아서 1 넣습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다 1 넣었으니까 여기가 2분의 1쯤 돼야겠죠. 그럼 얘는요. 1 넣으면 3분의 1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밑에 여기쯤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두 개를 통과하도록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래서 얘는 더 이쪽으로 가고 얘는 더 이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그래프다. 그래서 x에다가 아무 숫자나 넣어서 이렇게 이해해주면 외우지 않아도 단박에 그래프의 스타일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이 단계에서 꼭 같이 나중에 또 시간 내서 외울 게 아니라요. 기억해야 될 상황들은 뭐냐면 지수함수의 모양은 y는 a의 x제곱인 모양이더라. 그런데 이 밑이 0과 1 사이에 있냐? 여기 밑이 1보다 크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단조 감소 또는 단조 증가로 그려지더라. 자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그래프는 항상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다. 따라서 지수함수는 음수의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x에다가 아무리 마이너스 값을 넣어도 지수함수는 절대로 음수의 값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0도 존재하지 않죠. 지수함수의 모든 함수값은 언제나 양수입니다. x축 위에만 그려지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수함수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평행이동을 섞을 겁니다. 문제에 또 뭘 섞어요? 예, 대칭이동.
섞을 겁니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섞어서 뭐로 물어볼까요? 예,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최대, 최소값,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에 관련돼서 이것저것을 물어보는 그러한 스타일로 이야기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지수함수는 요거만 기억하면은 다 끝나요. 특별히 외우거나 이럴 필요도 없어요. 단지 이제 그 지수함수를 가지고 평행이동시키고 대칭이동시키고 또 그 지수함수를 가지고 또 뭘 만들어요? 역함수도 만들고 미리 예고를 해주면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가 됩니다. 로그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칭이에요? 서로 y 꼴 x 대칭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이죠. 이런 것들이 1학년 과정에서 특히 1학년 2학기 때 함수에서 배웠던 내용과 연결돼서 또 나온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비스 강의. 자, 1학년 때 학생들한테 가르쳐 줬는데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이 뒤에 가서 삼각함수의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거예요. 이런저런 그래프들을 막 배워요. 그런데 그 그래프들의 절대값 그래프.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가 막 튀어나옵니다. 물론 1학년 때 배웠지만 정리가 아직도 덜 됐을까봐 미리 이건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야 앞으로 로그 함수를 하던 삼각함수를 하던 이제 절대값 나오면 그때마다 해줄 수 없으니까요. 이 특강을 듣는 사람들은 제3강 여기에 지수함수를 할 때 송수학 일산본원에서 절대값 강의를 한번 했다 하는 걸 기억하고 이 강의를 다시 복습을 해야 될 겁니다. 절대값 그래프에 대한 전반적인 복습을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잘 들어요. 그리고 이 강의가 어디에 나온다는 기억하고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1년 내내 다시 복습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잘 들어놓으십시오. 자, 일단은 기준형을 하나 만듭니다. 자,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하죠. 이 그래프가 x축, y축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 노란 게 그래프죠. 이걸 기준형이라 하고요. 1번 유형은 y는 f의 x의 그래프에서 양쪽에 절대값이 붙을 때죠. 2번 y는 f의 x의 그래프가 x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고요. 3번 y는 f의 그래프에서 y의 절대값이 붙을 때입니다. 그 다음 4번 y는 f의 x의 그래프에서 x도 절대값이 있고 y도 절대값이 있을 때입니다. 요 네 가지를 기준으로 그 스타일을 지금부터 기억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요.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그려놓고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자,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은 음수가 안 나오니까 x가 음수가 안 나올까요? y가 음수가 안 나올까요? 그러면 한 반절은 x가 음수가 안 나온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죠. x는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단지 전체로 절대값과 같다가 된 이 y좌표가 음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면 여기 있는 노란 선들은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된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들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들이 모여서 하나의 입체 부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점들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이 노란 선 그래프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각각의 점 하나마다 x좌표와 y좌표가 있는데 그 x좌표 값을 여기다 넣고 그 y좌표 값을 여기다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이 그래프의 관계식이라면요. 다른 점의 좌표를 넣으면 등식이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는 말이죠. y좌표가 절대로 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값과 같은 값이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어디가 문제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분은 y좌표들이 다 음수가 되죠. 이게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라지냐? 아닙니다.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원래 있는 y좌표에 절대값을 붙였죠. 따라서 마치 어떻게 그려지는 거와 같냐면 여기까지는 그대로 똑같이 그려지는데 음수가 되는 부분이 꺾여서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x에 따라서 y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플러스 1로 가겠죠.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마치 얘가 꺾여서 올라가는 모양처럼
따라서 1번 유형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면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려라. 아마 이렇게 여러 책들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다 때리면 말이죠. 바로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접혀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이 되는 거죠. 검정색으로 다시 해주면 마치 여기를 접어서 올린 것처럼 그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유형은요. 이쪽 전체에다가 이렇게 다 절대값을 한꺼번에 몰아넣어주면 X축 밑에가 접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려지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Y는 절대값 X-1을 그려봐라. 그러면 Y는 X-1을 그리면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접어 올라가니까 이렇게 V자로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얘기죠. 여기가 1이고요. 이런 식으로 얼른 생각해서 해결을 합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래프를 가지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2번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 이제 공간이 좀 흡수해서 이걸 지워도 되겠죠? 네, 녹화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다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의 이 그래프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 다시 강조하지만 그래프든 뭐든 우리가 수학을 풀 때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요. 가로로 만들고 그 가로 앞에 부호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값이 플러스일 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플러스 x가 되고 이게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여기가 마이너스 x로 둘 중에 하나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풀 때는 두 가지로 풀어야 돼요. 어떻게? y가 이제 x의 범위에 따라서 x가 0보다 크냐, x가 0보다 작냐. x가 0일 수도 있죠. 그래서 x가 0인 부분은 겹치지만 않게 둘 중에 아무 데나 넣습니다. 이쪽에다 넣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풀면 y는 f에 플러스 x가 되지 않습니까? 절대값 x가.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얘는 y는 f에 마이너스 x가 될 겁니다. 절대값 x가 이렇게 되고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x로 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엔 얘네들을 우리가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여기에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어떻게 그리냐?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대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x가 0보다 작으면 말이죠. 어떤 영역이겠어요? 이쪽의 영역이거든요. 이때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하는 얘기죠. 그때는 이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y는 fx를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y축 대칭시킨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대칭이 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y축 대칭은요. x에다가 마이너스 x로 바꿔놓는 겁니다. 식이든 점이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뜻이냐? 뭐 예를 들어서 y는 3a의 제곱 3x라고 해야겠지.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다 그랬을 때 요 관계식에서 x에 들어갈 자리를 마이너스 x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바꾼 식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요 y축 대칭을 한 거죠. 따라서 오리지널 함수를 y축 대칭을 시키면 여기에 대칭을 시킨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중에 이 부분만 따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얌전히 딱 연결시킨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2번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방법으로 그래프를 갖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밑에다가 한번 연습합니다. 예를 들어서 y는 3의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려라. 지수함수인데 그러면 오리지널 함수를 뭐로 봐야 되겠어요? y는 3의 x라는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절대값 없는. 그럼 아까 단조 증가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1이고요.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건 이제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그래프겠죠. 곡선이 됐고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냐? 두 개로 나눠야 된다고 그랬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같다는 아무 데나 넣어도 되고요. 그럼 여기는 원래 y는 3의 플러스 x가 그려질 거고 여기는 y는 3의 마이너스 x가 그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자, 얘는 0보다 큰 범위니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1이고 이 부분만 따오면 되겠죠. 0보다 작으면 얘를 그려야 되는데 얘가 바로 오리지널 함수 요 x가 마이너스 x가 됐기 때문에 y축 대칭이 된 그래프입니다. 그럼 얘를 y축 대칭을 하면 여기에다가 대칭을 시키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거기서 이쪽만 따오니까 이렇게 돼서 이거와 이거는 서로 마주 봅니다. 같은 모양이죠. 대칭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모양이 이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튀어나올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도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야 돼서 미리 우리가 절대값이 끼어 있는 그래프에 대한 복습을 한번 해본 거죠. 자, 두 번째 유형 스타일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칭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세 번째 스타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스타일도 여기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을 푸는 방법을 그대로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도 y가 0보다 클 때와 y가 0보다 작을 때 같다는 아무데나 겹치지만 않게 두 군데 닫히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y가 0보다 크면 플러스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y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얘네들을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죠. 자, 일단은 y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위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거기는 오리지널 그대로 그려주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그대로 똑같이요. 그 다음에 y가 0보다 작으면 밑입니다. x축 바로 밑에 있는 부분. 밑에 있는 부분은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오리지널 그래프에서 기준 이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었어요. 그럼 이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x축 대칭이 된 그래프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x축 대칭이 된 거야. 자, 오리지널을 x축에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밑에 있는 부분만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에서 이렇게 그려지더라. 자, 이게 3번 스타일이야. 그러니까요, 2번과 3번은 x의 절대값이 있냐 y의 절대값이 있냐 스타일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놓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죠. 아까 지수함수로 절대값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더라.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러면 얘는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한번 그려보면 단조 감소죠? 밑이 0과 1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1이고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를 그리려면 두 개로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겁니다. y가 0보다 클 때는 그죠? 여기다가 두 개를 여기다 옆에 씁시다. 얘를 그리는데 y가 0보다 클 때와 y가 0보다 작을 때 갖다 아무데나 놓고 y가 0보다 클 때는 y는 2분의 1의 x제곱이 그려지니까 여기에는 오리지널 그대로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똑같네요. 똑같은 게 그대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y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y는 2분의 1의 x제곱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요. 자, x제곱이 2분의 1만 제곱하고 마이너스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x축 대칭이죠. 얘를 x축 대칭하면 여기에 대칭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위아래.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그려지는 스타일이 얘입니다.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의 곡선이 마주보게끔 둘 다 그려놔야 됩니다. 한 군데다가. 이런 그래프가 3번 그래프였습니다.
자, 지수함수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막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연습을 하나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은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옛날에도 한번 본 적이 있죠.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러면 방금 전에 2번과 3번의 예를 해서 풀려면 x가 있고 y가 있을 때 x가 플러스일 때 y도 플러스,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요. 1사분면이고 여기가 4사분면이고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면은 이게 4사분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고 플러스면 이게 2사분면 이게 3사분면 뭐 이런 식으로 4분면 1, 2, 3, 4분면 여기 다 있네요. 이거에 따라서. 그러면 4개를 그려가지고 아까는 2개를 그려서 2번과 3번은 연결했는데 4개를 해서 연결하는 게 일단 기준인데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죠. 얘네는 아주 그리기 간단합니다. 1사분면만 그리세요. 그러면 y는 fx가 됩니다. 1사분면만.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1사분면만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가 이것도 플러스라고 놓고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것을 한 번은 y축에 대칭합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붙어요. 또 다시 1사분면을 기준으로 x축에 대칭하면 이런 모양이 이제 붙어요. 다시 1사분면을 기준으로 원점에 대칭하면 이런 모양이 붙어서 이렇게 생긴 게 4번을 그리는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4번은 요령이 있어요. 1사분면만 그리고 3번 대칭해주면 절대값 그래프가 끝나요. 자, 예를 들어보죠. 이런 게 예전에 있어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1이더라. 그러면 1사분면만 그립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다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얘를 그려주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1, 1. 그 다음 y축의 대칭, 그 다음 x축의 대칭, 원점의 대칭. 그래서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그려지더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죠. y는 3의 x제곱에서 여기에도 절대값, 여기에도 절대값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다. 그러면 1사분면만 그립니다.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가 1이고 그것을 y축의 대칭, 다시 얘를 x축의 대칭, 다시 얘를 원점의 대칭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겠네요. 얘네들이. 자, 이래서요. 지금 절대값 그래프 모양을 선생님하고 한번 했습니다. 오늘 특강 들은 학생들은 이 시간 이후에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앞으로 무슨 함수가 나오든지 간에 절대값이 붙어있는 스타일을 이해하자. 자, 다시 지수함수를 한번 정리해 줍니다. y는 ax의 그래프가 지수함수의 식의 모양인데 밑에 있는 이 a가 두 종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정의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기 때문에 0보다 크고 1이 아니려면 구간이 두 개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1이 아니다가 껴서요.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단조 감소 이런 그래프 여기를 1을 통과하고요. 밑이 1보다 크면 단조 증가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리고 미리 예고편을 얘기하지만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용해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가지고 이제부터 물어볼 거다. 거기다가 절대값도 붙어있는 그래프도 막 나올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높아심에서 하나 조금 더 정리를 해줍니다. 자, 증가라는 것은 오른쪽 위로 그래프를 그려질 때입니다. 곡선이든 직선이든 뭐든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증가, 오른쪽 아래를 내리면 감소인데 표현이 어떻게 그려지냐?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함수가 있는데 x 여기 갑자기 두꺼워졌죠? 이렇게 됐네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x1이 x2보다 작을 때 fx1이 fx2와도 이런 관계다. 예, 증가입니다. 만약에 x1이 x2가 있는데 이게 작으면 fx1, fx2도 똑같이 같으면 증가입니다. 그리고 말로는 x값이 증가할 때 y도 따라서 증가, 증가입니다. 또 x가 감소할 때 y도 따라서 감소, 예,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부창부수처럼 x1과 x2의 방향이 함수값 fx1과 x2가 똑같다. 또는 x가 증가할 때 y도 똑같이 증가다. x가 감소할 때 y도 똑같다. 이러면 다 얘는 뭘 나타내요? 오른쪽 위를 향하게 되는 증가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감소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렇게 되는데 얘는 반대가 돼요. 얘는 이렇게 되는데 얘는 반대가 돼요. 증가인데 반대로 감소해요. 감소인데 반대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X와 Y가 완전히 성격이 뒤틀려서 거꾸로 돼 있죠. 청개구리처럼. 자, 이러면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또는 직선이든 감소함수입니다. 자, 이 표현도 잘 기억해 줘야겠죠.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X1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검정 걸로.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릅니다. 이거 우리가 뭐로 했습니까? 1대1 함수의 뜻이었죠. 거기다가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으로 갔죠. 그런데 fx1과 x2 사이에 이러한 대소관계가 있을 때 fx1과 fx2도 똑같은 대소관계가 발생하면 증가입니다. 반대가 되면 감소입니다. 알겠죠? 그것도 앞에 뭐가 붙어요? 단조입니다. 단조 같은 경우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행이동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요. 대칭이동과 평행이동 같이 이따가 풀면서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익히 개념원리 익히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보기 중 지수함수인 것만을 골라라. 자, 변수에 지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변수 x가 돼야 돼요. 자, 여기 맞습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닙니다. 여기가 지수가 여기에 변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이건 그냥 3차 함수입니다. 요거 맞습니다. 앞에 상수항 붙어도 지수함수라고 인정이 돼요. 그 다음 요거 아니죠? 이건 그냥 2차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헷갈리잖아요. 근데 밑에 이렇게 올라갔죠. 우리 근데 이미 배웠어요. 이게 뭐냐면 2의 x제곱의 1은 2분의 1의 x제곱과 같잖아요. 단조 함수인 지수 함수 맞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여기 지수에 변수 x가 들어가면 다 지수 함수라고 한다고 이미 앞에서 얘기했어요. 자, 69번을 보도록 하죠. 두 함수 fx는 2의 x 지수 함수죠. 단조 증가죠. 밑이 1보다 큽니다. gx 지수 함수죠. 단조 감소죠. 밑이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지수함수는 밑이 다시 얘기합니다. 외우라고 해주는 거야. 반복으로. 밑은 0보다 크고 1은 아니 되는 수. 그렇기 때문에 1보다 크냐 0과 1 사이에 있냐로 단조 증가, 단조 감소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이거는 뭐 2니까 여기다 2 집어넣어서 2의 2제곱 4. 2분의 1, 2의 2분의 1제곱. 지수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겠습니다. 70번 문제를 보시오. 지수함수죠. 0보다 크고 1이 아니죠. 그럼 당연한 정의죠. 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의역은 지수함수는 이 a가 단조 증가던 감소던 x축을 끝없이 차지하니까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죠. 치역은 y는 0보다 크죠. 그죠? y좌표가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축 위로 있습니다. 같다는 없습니다. a가 1보다 크면 단조 증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a가 1보다 크면 단조 증가이기 때문에 x1과 x2가 이렇게 되면 함수값 fx1과 fx2도 똑같은 방향이 돼야 된다. 왜? 증가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감소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과 반대가 돼야 된다. 그래프의 점근선은 y = 제로죠. x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게 70번입니다. 지수함수를 한번 다시 복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 치역 등등등을 이야기할 것. 자, 요거 두 개는 묶어서 오려내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 구하라. 1번 해보려면 x축이 있다, y축이 있다. 그 다음에 자, 단조 증가냐 감소냐? 밑을 먼저 보는 거예요. 감소죠. 이렇게 되고 얘는 점근선 쪽으로 붙습니다. 여기는 1이죠. 그러면 정의역, 실수 전체, 치역, y는 0보다 큰 거. 그 다음에 점근선, y는 0, x축. 1번은 이렇게 바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죠. y는 마이너스 3의 x제곱. 자, 얘를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줘도 상관없죠? 그럼 이렇게 써봅니다.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리지널이 이쯤에 y는 3의 x제곱 단조 증가의 그래프를 이거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일로 넘기십시오. 이거를 갖다가 마이너스 3의 x제곱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x제곱은 여기까지고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은 아까 했죠? x축 대칭이 된 겁니다. 자, 얘는요 단조 증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것을 x축에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1이고 자, 이 그래프가 바로 얘입니다. 그러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죠. 치역은 y는 0보다 작은 거죠. 점근선은 y는 제로입니다. 여기가 점근선이니까 이렇게 2번 대칭 이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3번을 볼까요? y는 3의 x-1입니다. 가로를 일부러 쳤습니다. 자, 이거의 오리지널은 뭘까요? y는 3의 x를 오리지널로 봐야 됩니다. 이것을 x축으로 1만큼 뭐 했어요? 평행 이동한 겁니다. 자, 우리가 평행 이동하면 x자리에 x축으로 1이면 x-1, y자리에도 반대로 똑같이 그렇게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면 x 들어갈 자리 이 자리에다가 x-1로 바꿨으니까 얘는 평행이동인데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다. 자, 그럼 이 오리지널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를 1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점근선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되니까 아무 점이나 기준을 잡읍시다. 여기. 이 점이 1만큼 가서 여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몇 콤마 몇입니까? 1,1입니다. 1,1을 지나면서 점근선은 그대로예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런 그래프라는 거죠. 여기는요. 찾으면 돼요. 어떻게? x에다가 0을 넣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y는 3의 마이너스 1. 다시 말해서 얘는 3분의 1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 3분의 1이고 이렇게 돼 있어.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y는 0보다 크다. 점근선은 y는 제로. 단지 여기하고 여기를 통과하게끔 되는 그러한 그래프가 됐습니다. 여기 1을 통과한 게 아니죠. 예, 여기 변형시켰으니까 여기 3분의 1을 통과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를 보게 되면 y는 3의 x제곱 플러스입니다. 자, 오리지널 기준을 뭐로 봐야 돼요? y는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보죠. 단조 증가죠? 밑이 1보다 컸죠. 이것을 평행이동입니다. 어느 거?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 자, 원래요. 얘가 오리지널이면 y는 3의 x제곱이고 y축으로 2만큼 하면 y 빼기 2죠. 항상 가로 놓고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놓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거꾸로 넣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요. 1로 넘어와서 플러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넘겨서 y 입장에서 본 겁니다. 알겠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y축으로 플러스 2 평행 이동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자, 오리지널은 이렇게 그립니다. 단조 증가죠. 여기가 1입니다. 그래서 y축으로 2 땡겼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볼까요? 한 칸, 두 칸에서 여기가 3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여기 3을 통과하고요. 이 점근선도요. 위로 두 칸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y는 0인데 y는 2인 지점을 통과하겠죠. 그리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죠. 그 다음에 치역은 y는 2보다 큰 지역의 그래프가 그려지죠. 점근선은 y는 2로 그려집니다. 자, 이런 거야. 자, 지수함수를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쓸 겁니다. 좀 있으면 절대값도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대소를 비교하시오. 그랬으면 1강, 2강에서 배웠듯이 지수나 로그를 갖고 이걸 풀었을 때 함수로 이해하면 되죠. 첫 번째, 1번은 자, 3의 흰 걸로 쓸게요.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4분의 1제곱이죠. 9는 3의 2제곱이잖아. 다시 계산해주면 3의 곱하기가 아니라 서로 비교하라는 거네요. 그러면 3의 제곱에 4분의 1 다시 써주면 곱하기 해서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둘 중에 누가 크냐 이거죠. 그러면 y는 3의 x제곱을 하는 거야. 요 x가 한 번은 3분의 1이 되고 한 번은 2분의 1이 된 거예요. 자, 얘를 그려보면 단조 증가죠. 단조 증가가 되어서 여기가 1입니다. 그런데
x가 하나는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이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면 그 함수 값이 여기죠. 얘가 이 값입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이 값이니까 얘가 뒤에 있는 게 크다 하고 알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죠. 두 번째도요. y는 5분의 1의 x제곱. 자, 그래프가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단조 감소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런데 x의 범위가 하나는 마이너스 2죠. 하나는 2분의 1이죠. 누가 더 큽니까? 마이너스 2짜리가 더 크죠. 그래서 이쪽이 함수값이 더 크네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기는 3의 3분의 1이고 여기는 3의 3분의 2. 단조 증가일 때는요. 단조 증가일 때는 정의역에 있는 값이 크면 함수값도 따라서 크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 여기 말한 것처럼 5분의 1에 마이너스 2, 5분의 2에 2분의 1 단조 감소일 때는요. 정의역의 값이 크면 오히려 반대로 함수값은 작다라고 아까 연습했지 않습니까? x1, x2와 fx1과 fx2가 반대니까 단조 감소일 때는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놔야 됩니다. 자, 그러려고 여기가 나온 거죠. 이제 필수 예제들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들을 보면서 1번과 2번 두 개를 한꺼번에 그냥 오리죠. 이렇게 놓고 자, 예제 1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면 어떻게 풀 거냐? 다음 보기 중 함수에 대한 설명 그랬는데 이 함수가 무슨 함수입니까? 단조 감소인 함수입니다. 밑이 3분의 1이잖아요. 여기가 1이고요. 자, 그리고 기억. 그래프는 1,0을 지난다. 아니죠? 왜? 0,1을 지나잖아요. 1,0 지날 수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절대로 y가 0인 지점을 얘는 지나지 않습니다. 점근선이 돼서. 그 다음에 니은은 그래프의 점근선은 y축이다. 이것도 틀렸죠? x축이잖아요. 그래프는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맞죠?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따라서 증가하냐? 아니죠. 왜? 감소함수니까 증가하면 얘는 감소로 반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외워지겠죠? 복습으로. 2번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최역, 점근선을 구할 것 하는 게 2번 문제였습니다. 자, 얘는 기준, 오리지널이 뭘로 봐야 돼? y는 2의 x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걸 보자마자 여기하고 여기 두 개 평행 이동한 거네. 왜? 얘가 1로 가면 y 플러스 1이니까. 이것을 이렇게 바꾼 거죠. y 플러스 1은 2의 x 마이너스 1. 따라서 이것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뭐 했다? 평행이동만 했다. 이제 뒤에 가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막 섞는 애들도 나오겠죠? 어쨌든 얘는 두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킨 겁니다. 자, 얘를 한번 기준을 그려보면 단조 증가, 밑이 1보다 크니까 그것을 이만큼, 그러면 요 점을 한번 그대로 옮깁시다. x로 한 칸, y로 밑으로 한 칸, 여기죠. 따라서 이 점이 1,0이 됐습니다. 여기를 통과해요. 그러면 여기보다 1 떨어진 부분에 점근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통과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정역은 실수 전체죠. 그죠? 치역은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일 테니까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치역입니다.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평행이동을 보고 이렇게 풀었어요. 자, 2번을 보면 오리지널은 기준이 뭘까요? y는 3의 x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을 자, 요걸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어요. 그게 바로 y축 대칭합니다. y축 대칭을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얘는 한 번 갔다가 또 한 번 더 가요. 다시 이걸 기준으로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자, 한번 따라가 보죠. 자, 얘를 대칭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야겠어요? 이렇게 y축 대칭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해야겠죠? y는 3의 마이너스 x가 돼요. 그 다음 다시 이걸 기준으로 y축으로 1만큼이니까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x인데 얘가 이항 와서 플러스 1. 그래야 최종적으로 이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렇게 따라 갑시다. 자, 제일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할까요? 자, 기준은 얘입니다. 단조 증가, 여기가 1, 점근선은 x축. 자, 그것을 똑같이 합시다. y축 대칭. 얘를 y축 대칭을 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점근선이죠. 이렇게. 다시 이 그래프를 얘를 기준으로 y로 1만큼 평행이동할 겁니다. 자, 여기면 한 칸 위로 올라가겠죠. 여기 2. 점근선이 0이었는데 한 칸 위로 올라가서 여기 1. 그리고 단조 감소.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그려지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 그 다음에 치역은 y는 1보다 크고 점근선은 y는 1이다 하고 그래프는 이런 모양. 자, 이렇게 훈련하십시오. 평행이동과 대칭구도로 다 나눠서 그래프를 이렇게 원활하게 그릴 수 있어야만 이제부터 이런저런 문제를 우리가 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73번에 있는 내용을 잠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73번에 있는 내용 가지고 확인을 하면 다음 보기 중 함수 y는 5의 x제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뭐 평행이동도 없고 대칭이동도 없고 기준형이죠. 단지 단조 증가라는 것만 알면 되고 여기 1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라 이거죠. 그래프는 0,1을 지납니다. 예,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프의 점근선은 y축이다. 틀렸죠? x축입니다.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예, 증가 맞죠? 그 다음에 두 실수에 대해서 이거이면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1대1이라고 했습니다. 1대1이죠? 1대1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단조. 계속 얘기하잖아. 단조 증가. 이거 1대1 함수입니다. 알겠죠? 맞습니다. 단조 감소도 1대1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나오면 1대1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잘 기억한 학생들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지요. 어디를 풀어보냐? 확인 체크 있는 애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을 한번 보면서 적응해 보죠. 75번에서는요. y는 3의 x의 그래프를 x로 3, y로 마이너스 2 평행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을 했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졌답니다. 우리도 그대로 따라 합시다. 일단 기준이 1단계 y는 3의 x를 평행이동할 겁니다. 자, y로 마이너스 2니까 y 플러스 2라고 y를 바꾸고요. x 자리에는 가로를 치고 x로 3이니까 x 빼기 3입니다. 이러면 평행이동 한 겁니다. 그 후 다시 얘를 원점 대칭해야 돼요. 자, 원점 대칭은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고 y도 마이너스 y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요. 이러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자, 이게 답이죠. 그런데 얘가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y는 a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b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이거만 보고요. 이 두 개만 보고 서로 비교하는 거죠. 자, 일단 얘를 이렇게 만들려니까 2를 1로 넘겨서 마이너스 y는 3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y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플러스 2로 만들었어요. 자, 이게 y고 여기도 y죠. 그러면 이제 이거 비교하면 되는데 이 앞에 3의 마이너스 x제곱 있고 a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를 지수에 계산해서 어떻게 고치냐? 자, 이겁니다.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건 3의 마이너스 x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 다시 써주면 3의 마이너스 x 곱하기 27분의 1이죠. 3의 3제곱분의 1이니까. 얘를 다시 써줘서 y는 이 마이너스 앞에 있었어요. 마이너스 1 하고 27분의 1이 밖으로 나가고
3의 마이너스 x가 되고 플러스 2입니다. 여기가 a죠. 여기는 b입니다.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이거 계산 테크닉인데 혹시 익숙하지 않을까봐 자세하게 풀었어요. 여러분도 꼭 이런 과정으로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76번을 보면은 이거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두 점을 지나더라. 기준 1단계 y는 3분의 2의 x제곱을 일단 x로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y는 3분의 2에 x로 마이너스 1이니까 x자리에 x 플러스 1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럼 평행이동 했어요. 그 뒤에 다시 얘를 기준으로 y축의 대칭. y축 대칭은 x에다가 마이너스 x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x를 그대로,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요. 요 눈에 보이는 x만 마이너스 x로 바꿔요. 끝. 자, 여기까지가 완성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난대요. 마이너스 1,m과 2,n을 지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얘하고 얘를 이 식에서 x와 y에다가 대입하면 되죠. y가 m이면 3분의 2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니까 2제곱. 그러므로 m은 9분의 4. m 찾았어요. 두 번째, 얘도 대입하면 되죠. y가 n이면, 그죠? x에다가 2 넣었어요. 3분의 2에 여기다가 2 넣으면 마이너스 1. 그러므로 n은 3분의 2가 아니라 역수 2분의 3 마이너스 1이니까 찾았습니다. 곱해주면 답이겠죠? 이렇게 풀더라. 그러니까 이거 평행이동, 대칭이동만 훈련하면 되겠습니다. 자, 77번은요.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있어요. 이게 y는 x죠.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b, c, d 이것도 우리가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합성함수 같은 데서 연습을 했는데 a, b, c, d를 구해야 돼요. a가 얼마일까요? 생각해 봤는데요. b하고 a하고는 같아요. 첫째. 왜? 요 점이 b, a인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y = x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가 얼마라는 걸 압니까? a가 1이라는 걸 알죠. 우리가 모든 함수는 x에다 0 넣으면 1이니까 따라서 a, b는 1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1이죠. 그러면 c는 어떻게 찾을까요? 여기 그래프 위의 점이에요. x좌표가 1이니까 x에다 1 넣으면 y좌표가 c가 되는 거죠. 따라서 c는 2의 1제곱 2입니다. 자, c가 2라는 걸 찾았어요. 여기가. 그러면 d는 어떻게 찾을까요? 이제 쫓아갑니다. 여기가 2면 이렇게 해줘가지고 여기도 2죠. 왜? 여기는 y = x 위에 있으니까 x와 y가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2면 그 다음에는 쭉 올라가서 요 점을 참고하는 겁니다. 요 점은 x가 2인 거예요. 여기다 2를 넣어요. 2의 2제곱이죠. 따라서 여기가 4예요. 또 이게 4면 쭉 따라가서 여기 하고 여기인데 d도 4죠. 여기 있는 점은 x와 y가 같으니까. 그래서 d가 4. 그러니까 a, b, c, d를 하려면 1, 1, 2, 4를 더해주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쭉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만 찾으면 꼬리에 머리를 물고 계속 뒤따라서 꼬리를 물고 나오죠. 그렇게 푸는 겁니다. 자, 이쪽 동네 안 해도 되겠습니다. 역함수가 나와서요. 필수 예제 6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역함수 그러면 학생들이 이것만 기억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y하고 x를 무조건 바꾼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리기도 해요. 하지만 역함수 구해서 대입하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최후의 방법을 쓰세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다 풀리니까. 근데 그보다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먼저 있죠.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고 g의 a가 2를 만족하면 즉시 f의 2는 a다. 이렇게 바꾸세요. 이게 역함수 구하는 것보다 할 수 있으면요. 이렇게 해서 못 풀면 역함수 구해야죠. 이렇게 해놓으면 역함수는 요거하고 요거를 바꿔야 돼요.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즉시 이렇게 됩니다. fx는.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 이게 뭐야? x가 2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는 거지. 따라서 2분의 1에 여기다가 2 집어넣으니까 1, 2a니까 a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푼 거야. 그러면 2번은요. g의 2분의 7을 k라고 하자. 즉시 바꾸라고 그랬죠? fk가 2분의 7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x에다가 k 넣고 y에다가 2분의 7 넣으니까 2분의 7은 2분의 1에 k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 3이 있었네. 미안합니다. 그럼 요거 계산 위에 거 다시 해야 되네. 더하기 3 빼놨다. 그러면 여기 다시 계산하면 2분의 1에 1제곱 더하기 3이 a니까 a는 2분의 7이겠지. 자, 여기도 일부러 2분의 7 만들었어요. 요건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도 더하기 3이 있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니까 2분의 1에 k-1이니까 여기가 지금 1이잖아요. k는 2더라. 뭐 이런 식으로 역함수 문제를 풀자 해서 하나 나온 겁니다. 알겠죠?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x랑 y랑 바꾸잖아요. 그럼 이 다음 단원이 로그 함수가 튀어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에 있는 모양들을 봤어요. 연습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몇 개를 이렇게 풀어보는데 어디를 할까요? 66번부터 접근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얘네들의 계산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함수 쪽이니까요. 그래프를 계속 갖고. 자, 함수의 그래프가 이것을 지나고 이 함수의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지나니까 x와 y에다가 대입을 하세요. 그러면 1은 3의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b이더라. 자, 이런 게 하나 나와요. 언제 써먹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근선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오리지널을, 기준을 y는 3에 그리고 뭐로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x로 해야 돼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여기 앞에 이게 있으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오리지널 기준이 있죠. 뭐예요? y는 3의 x죠. 자, 여기서 출발해 볼까요? 자, 그래서 기준을 y는 3의 x를 해놓고 얘를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 y축 대칭을 하는 거야. 그러면 y는 3의 마이너스 x가 되고 그 다음 평행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게 재밌어요. y는 3에 마이너스 하고 여기를 x 마이너스 a로 봐야 돼요. 그래야 분배법칙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a잖아. 그럼 이렇게 놓고요. 여기서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평행이동을 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y는 3에 마이너스하고 x. 자, y의 가로 마이너스 빼고 x만 가로 x축으로 a니까 x 마이너스 a, y축으로 b니까 y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풀어줘야만 오리지널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봐, 마이너스 a 플러스 a잖아. 이걸 착각해서 마이너스 a고 이걸 그대로 그냥 a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넘어오니까 플러스 b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y축 대칭한 다음에 이만큼 평행이동 한 거죠. 그러면 점근선 찾아가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단조 증가, 여기가 3, 점근선은 현재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x축으로 뭐 a가 플러스 값인지 마이너스인지 물어서 움직였어. 그때까지 점근선은 그냥 이거야. 근데 y로 b만큼 움직였어. 그랬더니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가 됐대요.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2죠. 그래야 점근선이 마이너스 2까지 내려올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가 됐다는 것은
b가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 킬링 포인트죠. 이걸 찾았어요. 이쪽 이동은 점근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y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b가 마이너스 2요. 그러면 여기다가 넣는 거지. 그리고 계산해 봅시다. 얘가 이쪽으로 가니까 3이잖아요. 3에 마이너스 1 더하기 a, 여기 1제곱이죠. 얘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므로 a는 2죠. 그래서 a, b 값을 다 찾았더라. 자, 얘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66번 풀어줬어요. 이 66번 문제 스타일에서 실수를 가장 많이 합니다. 어려워서가 아니라 실수죠. 여기가 가로를 치고 먼저 바꿔줘야 된다는 사실을 꼭 터득하십시오. 그 다음에 67번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67번에서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 야, 그러면 오리지널 기준을 뭐로 봐야 되겠어? y는 5의 x죠. 이것을 어떻게? x축으로 1만큼 바로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켰다. 이렇게 보는 눈을 기르세요. 이제 그거 연습하자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야 요게 되죠. 그죠? 잡아요. y는 5의 x가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자, y축으로 마이너스 2니까 y 플러스 2고 x축으로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인데 넘어가서 마이너스 2잖아. 다음부터 이제 이런 거 바로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오리지널이 이렇게 된 상태로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가 1이겠죠. 그것을 기준점을 여기로 잡읍시다. x로 한 칸, y로 두 칸. 이게 얼마야? 1, 마이너스 2죠. 자, 걔를 그리면 1, 여기서 두 칸, 마이너스 1이지 2가 아니라 1, 마이너스 1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잖아요. 얘를 통과하는데 이거보다 한 칸 밑에 있는 게 점근선이니까 여기도 한 칸 밑에 이렇게 마이너스 2를 통과하게끔.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지죠. 자,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4번이 답이죠. 그래서 여기 조금만 연습하고 이제 숙달되면 매우 단순하고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복잡한 그래프가 간혹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69번도 한 번 더 같이 연습합니다. 69번도. 자,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m만큼 했더니 얘랑 겹쳤다. 그러니까 똑같아졌다는 거죠. 식을 씁니다. 제1번 y는 3의 2 곱하기 x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y로 n, y 마이너스 n, x로 m, x 마이너스 m이겠죠. 자, 이게 누구랑 똑같아야 돼요? y는 9분의 1, 3의 2x 마이너스 1과 똑같습니다. 자, 바꿔볼까요? n이 넘어가죠? 그럼 y는 3의 2x 마이너스 2m 더하기 n입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바꿔볼까요? 이 부분, 자, 여기다가 3의 2x 마이너스 2m은 말이죠. 3의 2x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m입니다. 그러니까 3의 2x가 이게 있어요. 그러면 3의 마이너스 2m이 바로 9분의 1이고 이 마이너스 1이 바로 n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므로 결론 나왔어요. n은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하고 3의 마이너스 2m하고 같으니까 두 개가 같다고 보니까 m은 1이죠. 그래서 두 개 다 찾았다. 이렇게 지수 계산 좀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1단원, 2단원 지수와 로그 계산. 이따 로그 함수도 로그 계산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지수의 계산으로 돌려서 찾아라. 나머지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더라. 그런 얘기죠. 자, 70번하고 71번을 오려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요. 70번. 자, 오른쪽 그림은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단조 증가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알파와 베타를 곱해서 27이라고 일단 힌트가 주어지고
A 더하기 B였어요. 이거 얼마냐 이거죠. 자, 일단은 여기가 A잖아요. 여기가 A니까 알파는요. 알파는 3의 A제곱입니다. 마찬가지로 베타는요. 3의 B제곱이죠. 그리고 이 조건대로 알파 곱하기 베타를 했어요. 그 얘기는 3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이고 3의 A 더하기 B가 됐는데 여기 지수법칙을 써서 는 27입니다. 27은 3의 3제곱이거든요. 따라서 얘는 얘랑 같습니다. 답은 3이죠.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자, 이게요. 이제 뒤에 나오는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과 관련된 내용들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운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할 겁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끝나면 지수방정식, 로그방정식, 지수부등식, 로그부등식을 풀어야 됩니다. 뭘 이용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를 이거 그냥 공식해서 외우지 말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이 떠오를 수 있도록 훈련하세요. 계속 반복해 주잖아요. 일부러 같은 패턴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익숙해지라고요. 자, 71번을 봅니다. fx는 a의 x다. 지수함수죠. 근데 f의 x 플러스 2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 합시다. x 플러스 2라는 거는 여기에 x 플러스 2가 들어가니까 a의 x 플러스 2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보면 fx를 평행이동한 겁니다. 어떻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왜? 이 들어갈 x 자리에 요걸 넣었으니까 평행이동으로 앞으로 이게 보여야 되죠. 그 다음에 얘는 평행이동하고 전체에다 2 곱했으니까 우리가 아직 배운 게 아닙니다. 그죠? 대칭이동, 평행이동 아니라 앞에다 2 곱해버려가지고 그래프가 길쭉하게 2배로 늘어났거든요. 아직 안 배운 겁니다. 자, 일단 얘는 그대로 씁시다. 2 곱하기 그리고 a의 x 더하기 1이라고요. 그 다음 8 곱하기 a의 x라고요. 자, 이렇게 했고 나서 f3을 구하래요.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f3은 뭘까요? a의 3제곱이죠. 그러니까 a의 3제곱을 이따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으면 좋냐? 여기서 출발하죠. 어떻게 풀까요? ax를 t로 치환합니다. ax를 아니면 양변을 ax로 나눕니다. a라도 찾아보려고요. 자, 얘는 뭐냐면 a의 x제곱 곱하기 a의 2제곱이죠. 는 2 곱하기 a의 x제곱 곱하기 a죠. 플러스 8 곱하기 ax니까 양변에 ax로 나눕니다. 왜? ax는 0이 아니죠. 0보다 항상 큰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눌 수 있어요. 0이 아닌 수로. 그럼 이쪽은 a제곱이고 이쪽은 2a고 이쪽은 8이라서 얘네들이 다 몽땅 두 개를 이항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 a값을 찾는 기회가 생겼어요. 2, 4, 8에 이렇게.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2거나 4입니다. a의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었죠? a가 0보다 크다. 다음부터 이거 안 넣어도 지수함수라는 말을 쓰면 이걸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수함수에서 그러면 당연히 a 값은 음수가 탈락이고 1도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a는 4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 4의 3제곱 256 이렇게 4의 3제곱 256이 아니죠. 16 곱하기 4 64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봤어요. 이것도 미리 예고편입니다. 왜? 이렇게 푸는 게 일종의 지수 방정식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2번입니다. 72번. 자, 이거 내용을 잘 보죠. 평행이동해서 y는 4의 x의 지수함수와 겹칠 수 있는 함수. 우리 예전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했을 때도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서 겹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었죠. 자, 그런데요. 이것을 아까 선생님이 평행이동, 대칭이동 x에다가 평행이동은 가로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꾸로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대칭이동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x를 마이너스 x로 넣냐, y를 마이너스 y로 넣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지수 함수든 로그 함수든 유리 함수든 무리 함수든 어떤 함수든 평행이동 됐는지 대칭이동 됐는지를
오리지널 함수에서 유추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편법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이 뒤에 계속 여러 가지 함수들이 나와. 이제 사인, 코사인 함수도 배울 거고 막 그럴 거단 말이야. 그럴 때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합시다. 어떻게? 방금 전에 우리가 그동안 연습했던, 오늘 하루 종일 연습했던, 하루 종일 아니죠. 아까 이제 2시부터 연습했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하는 그 오리지널 방법 그대로 숙달시키십시오. 자, 그럼 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이거를 설명을 해볼게요. y는 4분의 1의 x제곱은 말이죠. 4의 마이너스 1제곱의 x제곱이니까 이거는 y는 4의 마이너스 x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기준은 y는 4의 x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죠. 그러면 기억은 뭡니까? 평행이동이 아니고요. 대칭이동이죠.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이동이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떤 특정한 부분을 보고 그걸로 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제부터. 왜냐하면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지수함수든 이따가 배우는 로그함수든 그 다음에 배우는 삼각함수든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 방에 같은 원리로 풀 수가 있으니까요. 자, 봐요. 여기서 이렇게 변했다? 여기 x 들어갈 자리가 이렇게 변했다? y축 대칭이잖아.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니은도 보겠어요. 니은은 y는 4분의 1인데 4의 마이너스 1제곱 지수 그대로 쓰고요. 3-x라고 쓰고요. y는 얘랑 얘랑 곱하기죠. 분배 법칙. 그러니까 4에 이렇게 x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오리지널이 y는 4의 x니까 이 x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드디어 평행이동. x축으로 얼마? 플러스 3이죠. 그래서 니은은 됐습니다. x축으로 3만큼 얘를 평행이동하면 얘랑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도 한번 보도록 하죠. 디귿을 보면 y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거듭제곱이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 1 곱하기 하고 이렇게 있다고 지수 계산해서 연습했어요. 그 다음에 2분의 1에다가 2x입니다. 자, 한번 다시 써주면 마이너스 1이 있고요.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2x입니다. 다시 한번 또 바꾸면 얘를 지금 4와 연관시키고 싶잖아요. 그래서 얘를 2의 2제곱의 마이너스 x로 보는 거죠. 이거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x잖아. 따라서 이거 둘이 곱해도 마이너스 2x니까 결과가 마이너스 2x로만 나오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왜 이렇게 했어요? 4를 만들려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y는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x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갑시다. 이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y는 4의 마이너스 x죠. 자, 여기서 이렇게 왔다. x가 마이너스 x가 됐다. y가 마이너스 y가 됐다. 무슨 대칭? 여러분 잘 아는 평행이동은 아니에요. 원점 대칭이 된 겁니다. 이렇게 바꿔서 그 과정으로 하는 연습 계속 해줘야 돼요. 자, 리을을 보죠. 리을도 한번 연습하면 y는 2에 자, 이제 눈치 빠른 학생은 2하고 x로 바로 쓸 겁니다. 이렇게. 그죠? 둘이 곱해서 2x만 되면 되니까.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y 더하기 1은 4의 x제곱이죠. 자, 얘가 이렇게 됐어요. 평행이동 맞습니다. 어떤 평행이동?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죠. 여기 반대로 집어넣기로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겹칠 수 있는 그래프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습하십시오. 그래야 겹칠 수 있는 걸 찾아라 문제가 아니라 다른 평행이동 문제, 우리 앞에서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 있죠. 걔네들을 이렇게 기준에서 바꿔가지고 어찌고 저찌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73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73번에 있는 문제를 보니까 함수의 그래프는 a 값에 관계없이, 야, 이게 지수 함수에서 또 나왔네. 지수 함수든
뭐든 아니면 뭐 항등식이든 무엇이든 수학 문제에서 A 값에 관계없다. 그러면 A에 관한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A랑 곱한 무식이가 0이 되는 그런 스타일로 접근할 거야. 어쨌든 한번 쫓아가 보죠. 자, A 값에 관계없다 그러면 얘를 한번 봤는데 y는 A에 그리고 2에 이렇게 하고 x-2 더하기 3이에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뭘까요? 얘네는 y는 A의 EX의 그래프가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오리지널이죠. EX까지 나왔어요. 이런 함수가 오리지널이에요. 이것을 X축의 방향으로 2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이제 바로 넘어와서 3이라고 봐도 되죠? 평행이동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놓고 내가 평행이동 한다고 해봐. Y는 A에 2에 왜? 이렇게 있어도 X 자리만 우리가 바꿔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X 빼기 2잖아. 그래서 X만 나오게끔 2 앞에 가로를 쳤어요. 그리고 여기는 Y-3이니까 넘어가서 플러스 3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훈련 하자는 거예요. 근데 얘는 0보다 크니까 단조 증가일 수도 있고 단조 감소일 수도 있어. 단조 증가이면 이렇게 되겠고 여기가 1이죠. 단조 감소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x로 2, y로 3이 돼가지고 3, x로 2니까 2, 지워졌네? 야. 여기가 2가니까 x는 2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3이 올라갔으니까 2,4죠. 여기를 통과하는 이런 그래프야. 얘도 마찬가지로 요 점은 2,3이 돼서 2,4야. 2 되고 3 올라가니까. 그래서 관계없이 항상 어디를 지나? 2,4를 지나요.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 A가 어떤 숫자든지 간에 요 점이 지수함수의 특징이었으니까 아까부터 계속 이걸로 기준을 삼은 겁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얘는 A 값에 관계없다. 얘가 바로. A가 어떤 숫자든지 간에 요 점을 통과하게끔 되는 바로 그 지점이 여기서 여기입니다. 우리가 지수함수 배울 때 요 점은 모든 지수함수가 통과한다고 했는데 그게 평행이동시키면 똑같이 움직이는 그 점이 되는 겁니다. 얘가 이 특징에 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죠. 얘네들이. 이해됐죠? 자, 사실은 그래프를 모르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항등식으로도 생각합니다. 얘가요. A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려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A가 0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에 관계없이 이 전체가 1이 되잖아. 따라서 여기가 0이 되려면 X가 2. X가 2면 여기는 1이 돼서 1 더하기 3에서 Y는 4. 2,4를 통과하게 됐다. 이렇게 봐도 무관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쪽은 그래프로 방금 전에 푼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항등식의 개념으로 접근해 보고요. 또는 처음에 그래프로 접근한 것도 있고 두 가지 다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5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죠. 자, 지수함수 AX의 그래프. A는 1보다 큰 숫자구나. 단조 증가죠. 여기 1을 통과하네요. 그 얘기입니다. B는 3이네. 그러면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다가 X에다가 B를 넣으면 A의 B제곱은 3이네요. 두 번째, C제곱은 6이니까 A의 C제곱은 6입니다. 그런데 B 더하기 C 그리고 나누기 2를 집어넣으면 세 번째, 그대로 집어넣어요. A의 2하고 B 더하기 C입니다. 이게 얼마일까요? 그럼 어떻게 푸냐? 이런 얘기죠. 일단 얘를 A에 B 플러스 C 하고 2분의 1. 어이구. 예.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 가로밖에 있는 지수가 안에 있는 지수들하고 곱하기가 되니까 이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A에 B 더하기 C부터 찾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해요? A의 B제곱 곱하기 A의 C제곱이죠. 따라서 A의 B제곱이 지금 3이라고 했어요. A의 C제곱이 지금 6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a의 b 플러스 c제곱은 18입니다. 그리고 그거 전체의 2분의 1, 그거 전체의 2분의 1이니까 루트 18이겠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래서 루트 18 우리가 계산하면 2, 9, 18이니까 3루트 2니까 여기 답이 3번이다. 이렇게 풀었던 앞에서 배웠던 지수의 계산을 지수 함수하고 섞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배우게 되면 함수를 기준으로 앞에서 배웠던 지수의 계산, 로그 계산 등등등이 다 섞이는 거죠. 2차 함수나 고차 함수도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요. 7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77번에서는 함수 y는 2x의 그래프와 2x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이거다. 자, 이 역함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점 대칭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 y 이퀄 x, 원점이래. y 이퀄 x 대칭입니다.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런 애들인데 그림과 같다. 그리고 나서 k를 구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함수가 y는 g의 x가 k, 3을 지나게 되는 거죠. 지난다와 지나고 있다를 착각해서 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한 겁니다. 당연하죠. 여기 지금 지나고 있잖아. 그러면 즉시 오리지널 fx는 3,k를 지나게 된다. 역함수는 x와 y를 바꾸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f3이 k다 하는 얘기입니다. f3이. 그러면 f에다가 3 집어넣으니까 x에다가 3이잖아. 그러니까 2의 3제곱이 k다. 따라서 k가 8이다. 이렇게 풀라는 거야. 뭐 그래프 그리고 막 난리를 뽀갤 필요가 없어요. 즉시 바꾸라고 그랬잖아. 즉시. 그래서 역함수 안 구하고 이렇게 x, y 순서를 바꿔서 오리지널인 fx에다가 대입해서 풀자. 그런 취지가 그림으로 나왔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가요. 자, 최대 최소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자, 증가할 때 최소값과 최소값 이제 81번 정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미 여러분들은 연습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뒷단원이 얼마나 쉬운지 체감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정의역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에서 그려야 되는데 정의역이 되면 이 함수를 그려요. y는 3의 x를 그립니다. 단조 증가고 여기가 1입니다. 그런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리고 나머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2면 마치 기차가 가는데 기차 철길이 중간에 이렇게 끊기면 기차 철길 놓인 데까지만 기차가 움직이죠. 이게 X축이 바로 그렇게 철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철길을 여기서 여기까지만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기차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움직이겠죠. 그래프는 요만큼만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이죠. 뒤에 값자가 붙었어요. 근데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고요. 최소값은 그 점의 y좌표, 최대값은 그 점의 y좌표를 구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3의 마이너스 1제곱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x가 2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으니까 3의 2제곱 다시 말해서 9죠. 최소값 3분의 1, 최대값 9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 그려가지고 x축의 범위를 잘라요. 그리고 그 그래프에서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 우리가 2차 함수에도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어떠한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1인데 x가 2분의 1에서 뭐 3이다.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 요만큼만 그려지고 나머지는 없더라. 그럴 때 최대는 당연히 여기죠. 그러니까 f의 3이죠. 최소는 여기가 아닙니다. 꼭지점이죠. 그래서 f의 1이었죠. 그래서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푸는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됐다. 그럼 얘도 여기하고 여기가 최대 최소가 되겠죠. 얘는 왜 우리가 이렇게 복잡했냐? 중간에 터닝 포인트, 단조
증가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꺾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배우는 지수 그리고 이 뒤에 배우는 로그는 앞에 항상 단조가 붙어요. 그러니까 2차 함수보다 훨씬 최대 최소가 껌값처럼 쉬워집니다. 왜? 얘처럼 이렇게 그 범위에 꼭지점이 있을까 없을까가 없어. 그냥 무조건 대가리하고 꼬리 넣으면 둘 중에 하나가 최대고 최소야. 중간에 꺾이는 동네가 없다는 얘기야. 지수와 로그는. 그러니까 여기 알고 나면 가장 허접한 단원이 됩니다. 얘네들은. 자, 그래서 뭐 여기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여기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여기다 0 넣으면 1이고 3 넣으면 8이잖아. 최소, 최대. 여기 앞에 하고 두 개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2 넣으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4분의 1이죠. 거기다 마이너스 2니까 2의 4제곱 16. 그 다음에 1 넣으면 4분의 1이죠. 자, 이게 최소, 이게 최대. 그러니까 무조건 두 개 구해가지고 둘 중에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물론 2 집어넣을 때 최대 나와요. 왜? 단조 감소니까. 물론 3 집어넣을 때 최대 나와요. 왜? 단조 증가니까. 그것만 하나 더 추가로 기억하십시오. 이거 단조 증가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은 없어요. 계속 진행 중이니까. 최소값만 1 집어넣으면 5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최대 최소를 해줘라. 그런 얘기죠. 평행이동 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칭 이동시킨 거는 그려봐야 돼요. 왜? 단조 증가와 단조 감소가 편해. 자, 근데 얘는요, 그것도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풉니까? 일단 평행이동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 집어넣을 때 최소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옵니까? 3의 0제곱해서 최소값 1이에요. 1 집어넣을 때 최대값 나와요.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3의 3제곱 27이에요. 끝. 자, 이거는요. 이것도 대칭 이동시키고 평행 이동시켰잖아요. 근데 그거 따라할 필요 없어요. 그냥 1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2의 0제곱이니까 1 나오죠. 최대인지 최소인지 모르지만 1 나와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어봐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은 2의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1 나오죠.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해서 둘 중에 작은 거 최소값, 둘 중에 큰 거 최대값. 그 사이에 뭐 다른 거 있을까요? 없어요. 왜?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니까 시작과 끝이 둘 중에 하나가 머리 아니면 꼬랑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 그리는 연습 이따가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하지만 최대 최소만 물어본다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바보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다 풀려요. 얘네들이. 알겠죠? 단지 얘네들도 마찬가지인데 지수함수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돼. 자, 요거는 이쪽에 풀면 4의 x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x제곱이니까 3분의 4의 x제곱 지수함수입니다. 따라서 그냥 여기다가 0 넣고 여기다가 1 넣어서 최소값 최대값 찾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수함수 모양이 아니더라.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근데 얘는 지수함수입니다. 계산해 봤더니 전부 그렇게 나오는 애들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일단 연습을 하겠어요. 여기는 이제 응용 동작 들어가는 애들이 이제 뒤에 좀 있으니까 이 뒤쪽 산술기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마저 해버릴까요?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오케이. 해보죠. 어디 갔죠? 치환하는 거. 예. 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푸는데 공을 굉장히 들여서 이제 이쪽은 쉽게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자, 얘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당연히 t는 0보다 크죠. 단조 증가함수고요. 그죠? 그러면 이 함수가 y는 y 하기 전에 t의 범위도 따라서 변합니다. x가 0에서 2인데요. t의 범위가 변합니다. 그러려면 그래프 한번 생각해 주자. 그래프가 단조 증가야. 얘가 2야. 그런데 지금 0에서 2라고 했어. 그러면 그래프는 요만큼만 그려진다고 얘기했잖아. 따라서 여기가 지금 t의 범위가 나오는데 0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1이죠. 요거는 2의 x라고 쓴 겁니다. t에다가 0 집어넣으면 1이죠. 2 집어넣으면 여기가 4죠. 여기가 t의 범위입니다. y좌표. 이건 x고 이게 t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해놓으면 x가 0에서 2면 t는
1에서 4입니다. 아,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꼭 범위도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때 그래프를 이용하세요. 2의 x에. 그러면 이 함수가 y는 그대로 있고요. 4의 x제곱은 t제곱이죠.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은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이니까 2t죠. 그리고 뒤에 없죠. 이거의 최대 최소값 구하는 겁니다. 단 t의 범위가 이렇게 될 때 2차 함수가 됐잖아. 꼭지점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된다니까. 자, 여기가 t입니다. 자, 여기는 y입니다. 아래로 불러가죠. 근데 근이 0과 2네. 아래로 불러가고 일단 여기가 2, 여기가 0을 통과하게끔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1인데 얘는 1에서 4잖아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등호 들어갔으니까 얘도 따라 들어가야겠죠. 경계선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최소는 여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을 때? 1 넣을 때. 그러니까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최소값입니다. 최대는 여기 4죠. 왜? 꼭지점을 이용해서 그래프의 스타일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2차 함수로 가는 거야. 여기다 4 집어넣으면 16, 8. 8이죠.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자, 필수 예제 8번이 우리가 과거에 했던 2차 함수가 더 복잡하다고 했죠? 2차 함수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바뀐 것들만 조심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필수 예제 9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뒤쪽에 연결해서 해주겠지만, 자, 맛배기로 연습 문제까지 한번 미리 예습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 y는 2의 거듭제곱입니다. 이 fx가 바로 여기 식이죠. 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게요, 이제 고급 사고력을 요하죠. 이게 뭐냐? 지수함수 모양인데요. 그 지수함수에서 밑이 2기 때문에 증가함수입니다. 증가가 되는데 그때의 이 y의 최대값은요. fx의 최대값일 때와 관계 있습니다. 관련된다. 왜? 이게 우리가 아까 y는 2의 x제곱에서 얘가 크면 함수값 fx1도 컸죠. 증가함수니까. 따라서 fx가 가장 크면 y도 큽니다. 이거의 최소는 y의 최소는 fx의 뭐와? 최소와 관련된다. 이 과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fx가 뭐냐? fx가 바로 2차 함수입니다. 또 나왔어요.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입니다. 그리고 x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아무 말도 없죠. 실수 전체입니다. 실수 전체가 돼요. 따라서 이 fx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최대값은 있어요. 최소값은 없어요. 범위가 안 나왔으니까 x의 범위는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최소값은 못 구하고요. 최대값만 구하는데 이 값과 관련이 있죠. 이 값이 답이라고 안 했습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2니까 1이네요. 그럼 여기다가 2를 넣어야겠죠.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 2, 2니까 4에서 1 빼니까 3이죠. 따라서 3과 연관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가 얼마일 때? 3일 때 최대값이야.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2의 3제곱인 8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달이 거쳐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쪽도 한번 똑같은 거지만 연습해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거를 연습하면 정의역이 1에서 4 이제 나왔어요. 그럼 함수에 자, y는 4분의 1에 마이너스 x, 6x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러면요.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의 최대는 누구와 연관이 있어요? 이거의 fx, 여기를 fx라고 합시다. fx의 최소와 관련이 있다. 거꾸로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푸십시오. 왜 그럴까요? 단조 감소니까 반대가 됩니다.
여기 정의역에 있는 값이 최소이면 함수값은 거꾸로 최대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최소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fx에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최대와 거꾸로 관련이 있다. 자, 관련이 있다고 그랬지. fx의 최소값이 최대값이 된다고는 안 했어요. 두 번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fx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돼. 단 x가 어떤 범위에서? 1에서 4까지.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요. 위로 볼록이죠? 꼭지점. 마이너스 2a분의 a가 마이너스 1이죠? b가 6이니까 3이네. 그래서 얘가 x좌표가 3입니다. 자, 그런데 x의 범위가 1에서 4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입니다. 1, 4. 3에서 얘는 한 칸, 얘는 두 칸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밑에 있다가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오는 이런 스타일의 그래프가 되겠죠. 따라서 이 그래프의 최대는 3 집어넣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최대가 얼마냐? 3 집어넣을 때니까 여기다 3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3, 6, 3, 18, 마이너스 8, 10, 7이죠. 최대는 7이죠. 최소는 1 집어넣을 때죠. 얘가 더 밑에 있으니까 얘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1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6, 8. 그러면 마이너스 2죠.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라고 해야 됩니까? 4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고요. 최소값은 얼마라고 해야겠습니까? 4분의 1에 7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는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게 3이군요. 이렇게 이 과정을 이제부터 응용 동작으로 풀어야 돼. 사실 여기가 이제 주로 나오죠. 근데 여기는 별거 없어요. 앞에 있는 훈련이 잘 되면 이쪽 종례가 아주 쉬워집니다. 산술기하 평균에 대해서도 했는데 일단은 다음 시간에 이 산술기하 평균부터 하고 여기 뒤에 거부터 이제 다시 연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죠.